그 게임 체인저 중에 미국에서 그 정치인 앤드류 양이나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게임 체인저는 경제나 기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기업가들이 어떤 혁신이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나 우리 K-팝이나 K-드라마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해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대장금 같은 게 중동 국가에서 시청률이 이란 같은 데서는 90%가 나왔어. 그러니까 대장금을 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정치판에서도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게 그 대선 후보 간의 그 토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버니 샌더스예요. 버니 샌더스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미국 금융통화제도의 소득 불평등, 부의 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밝히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자 증세, 즉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뭔가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 양반이 현대 통화이론을 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는 앤드류 양이라는 그 중국계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자본주의 종족에서 그 포퓰리즘으로 몰릴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게 선거판에서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쓰면서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과 현대통화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기존의 통화정책, 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했더니 있는 사람들에만 혜택을 불려서 자산가격만 폭등시키더라. 즉 주식시장하고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나머지 국민 90% 이상한테는 돈이 흘러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쪽은 소비가 부진해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되더라 해서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한 게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로 돈을 풀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메인 스트리트로 돈을 풀자는 게 이번 미국의 재정정책이거든요. 즉 소비자하고 기업한테 직접 돈을 필요한 양금을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판이 잘 안 바뀌어.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가 판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판에서도 버니 샌더스나 앤드류 양은 분명한 게임 체인저. 네, 하신 김에 그냥 비트코인도 같이 해주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도전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렇게 딱 잡고 모든 화폐 시스템을 장악하고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금권에 휘둘려서 정치, 사회, 경제가 금권화되더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두려운 거는 그렇게 중앙에서 모든 걸 잡고 있다 보니까는 개인의 사생활이 없이 계좌 추적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좌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빅브라더의 어떤 그런 통제나 감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암호화폐가 튀어나왔는데, 그거의 정신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분권화하자. 그래서 중앙에서 감시하지 못하게 하자.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가 사실은 자유의식하고 아주 밀접한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고 다 분산하자는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보니까 저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송금을 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사실은 수수료도 거의 없어. 근데 저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하면은 기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용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 기술은 탐이나.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중국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몇 년 후에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 근데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큰 도전인 거예요. 달러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먼저 그걸 시스템을 쓰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선보였을 적에 미국 정부의 태도는 안 돼. 이것도 달러에 대한 도전이야. 못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 자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왜 중국이 먼저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저걸 막지? 라면서 자기네들도 연준에서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실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국보다 늦춰질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긴급히 살려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위안화 쪽으로 대세가 넘어가는 걸 막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암호화폐는 중앙 집권형이에요. 중앙 집중형.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추적이 다 돼. 기존 지폐를 썼을 적에는 사실상 지하 경제로 들어가면 추적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완전히 추적 가능한 화폐예요. 그러면 돈을 풀 적에 이 돈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알 수 있어. 기존에 양적 완화를 했을 적에는 사실은 금융권을 해서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어디 가는지 사실은 큰 흐름은 추적할 수 있지만 세세하게 추적 못했거든. 디지털 화폐는 완벽하게 추적을 할 거예요. 그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는 약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든지 분산될 거거든. 이제는 연준의 달러 암호화폐만 의존하지 않고 브릭스는 자기들끼리도 지금 교육할 때는 자기 돈을 써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물건을 주고 팔 적에 위안화나 그 루블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브릭스가 같이 모여서 우리 암호화폐 만들자. 그래서 우리끼리 쓰자라고 그러면 브릭스의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커. 지구 전체 인구의 한 40%인 것 같아요, 브릭스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쓰면은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만나면은 이 통화판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시간이 막 가는데 일단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온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를 바꾼 게임 체인저들이 있고 기술 그 자체가 이제는 막 사람의 힘도 안 받고 스스로 성장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테크놀로지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임 체인저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정말 많은 걸 바꿀 겁니다. 특히 직업을 죄 바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굉장히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성 부분은 인공지능이 쫓아오지 못해요. 즉 13살 이전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 틀이 잡히는 인성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13살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고 대학 교육은 사실은 이건 학습의 축적이야. 학습의 축적은 인공지능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의 축적으로서 취할 수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갈 수 있는 곳, 뭐 판사, 뭐 의사 이러한 것들은 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생각하는 방향이나 상식이나 그 인성의 틀이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세상을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개념도 바꾸고 직업도 죄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야말로 앞으로 세상의 판을 바꾸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